김일성은 중국의 공산혁명 성공, 소련의 지원 약속에 힘입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950년 12월 평안북도 강계로 후퇴해 있던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의 주제는 6개월간의 전쟁을 반성한다는 것이었지만 김일성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정적 제거 계획에 착수했던 것이다. 목표는 연안파의 무적, 소련파의 허가이었다. 김일성은 전쟁 부진의 책임을 물어서 무정과 허가이를 숙청했다. 그들은 모두 김일성에게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소련파와 연안파를 무력화시킨 김일성에게 남은 것은 남로당파의 박헌영이었다. 박헌영에 대한 재판은 1955년 특별군사법정에서 진행됐다. 당시 공판 기록에 의하면 박헌영에게는 미국의 간첩 행위와 정권 전복 음모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다. 김일성은 그를 사형에 처했다. 한동군 승호리의 아름다운 승호공원에서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련이며 김정일이 학창 시절을 보내던 1950년대 말, 북한은 최고 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미 신문과 방송에서는 경애하는 수령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돼 있을 정도였다. 당신의 두류에 강철같이 뭉치어 있는 앞으로 나아가나니 오 김일성 장군. 그러나 스탈린의 사망은 이러한 개인 숭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소련에서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그에 대한 격하 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의 제20차 당대회는 스탈린 시대에 만들어진 단일 지도 체제를 폐지하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개편할 것을 선언했다. 당시 제1서기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개인 숭배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해 6월 김일성이 소련과 동구를 순방하는 사이 북한 국내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반김일성 연합이 형성됐다. 이것은 북한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광범위한 반김일성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1956년 8월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비판할 계획을 세웠다. 반김일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내각부 수상이었던 최청익과 박창호, 그들은 연안파와 소련파의 잔존 세력이었다. 당시 수상 대리였던 민족보위상 최용근은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창익 등은 좌파 세력을 동원해 김일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최용건 등 김일성파는 오히려 이들을 종파 분자로 몰아붙였다. 결과는 반김일성파의 철저한 패배였다. 그들은 당에서 축출됐으며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정치적 라이벌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를 차례로 제거한 김일성은 56년에 벌어진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그 잔존 세력마저 완전히 숙청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좌파 세력으로 채웠다. 그것은 곧 김일성 단일 지도 체계가 확립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북한 사회는 다양성을 상실한 채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향한 구심력만이 남게 됐다.